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 위치 에너지와 전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6장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전위차와 전위부터 시작해서 등전위명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 위치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중력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체를 위로 올려주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중력 mg가 있고, 그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윗방향으로 mg의 힘을 최소한 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힘들이 한 2를 각각 구해보면, 자, 먼저 윗방향으로 내가 가한 외력이죠. 이것이 가한 힘이 한 2를 구해보면 변위와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코사인 0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mgh가 되고, 그 반면에 중력 mg가 한 1은 변위와 중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둘 사이 각도가 180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mgh가 나오죠.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됐나요? 위치 에너지는 mgh만큼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플러스 mgh인데, 이것을 중력이 한 1과 비교를 해보면은 중력이 한 1은 마이너스 mgh니까 결국 중력이 한 1은 위치 에너지 변화의 음과 같죠. 그래서 이것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럼 반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리는 경우에도 똑같은데요. 자, 내리는 경우에 생각해 보면은, 자, F가 한 2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mgh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때는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력이 한 2를 구해보면 플러스 mgh가 되죠. 그렇지만 이때 위치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됐나요?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mgh만큼 변했죠. 그래서 중력이 한 1과 비교를 하면 역시 마이너스 w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력이 한 1은 결국 위치 에너지 변화의 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 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울 때 보존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존력이, 이것을 일반화시키면은 보존력이 한 1은 위치 에너지 변화의 음과 같다라고 우리가 놓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배우는 정전기력, 전기력도 역시 보존력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보존력이 한 1의 음의 값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옆으로 뉘어서 그렇지 중력의 경우와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왼쪽 판에는 양전하, 오른쪽 판에는 음전하가 있고요. 그래서 전기장이 지금 균일하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때 A에서 B로 전하를 움직이는 경우에 생각하면은 이 Q는 얼마의 힘을 받나요? QE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델타 X는 XF 빼기 XI 요 관계를 잘 보시면은 자, 위치 에너지 변화는 뭐랑 같다고요? 마이너스 WF, 여기서 WF는 전기력이 한 2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기력이 한 2를 구해볼까요? 자, F 델타 X에서 F가 뭔가요? 전기력은 QE죠. 그죠?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QE 곱하기 델타 X. 그래서 전기력이 한 1은 QE 델타 X입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QE 델타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4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4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전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입니다. 그죠? 이것을 중력의 경우랑 비교해서 생각하면, 자, 여기서 그림에서 B의 경우가 바로 중력의 경우인데, 중력장이 지금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력장의 방향을 따라서 내려갔을 때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줄어들죠. 그래서 중력장의 방향을 따라 내려갔을 때 위치 에너지가 오히려 줄어든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요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은 사실 어려울 게 없는데요. 자, 1학기 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금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외력이 없을 경우에. 그죠? 그래서 그걸 쓰면은 지금 높이 D에서 물체
질량이 m의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나중에 밑에서 운동 에너지가 결국은 위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같다라고 배웠죠. 그죠?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경우에도 똑같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책에 있는 예제인데요. 자, 양성자가 양의 x 방향을 향하는 1.5 곱하기 10의 3성 뉴턴 퍼 쿨럼의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자, 마이너스 2cm인 곳에 정지 상태로 놓여 있다가 자, x가 5cm에 도달할 때 양성자와 관련된 전기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계산하라. 이거 간단하죠? 공식 쓰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P는 뭐랑 같다고요? 마이너스 QE 델타 X랑 같다. 그럼 이거 알면은 여기다 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Q가 양성자의 전하량은 전자의 기본 전하량과 똑같습니다. 그죠? 단지 양이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럼 곱하기 2는 전기장 위에 주어졌죠. 1.5 곱하기 10의 3성 뉴턴 퍼 쿨럼 곱하기 지금 뭔가요? 이건 델타 X죠.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나중 게 5cm, 처음 게 마이너스 2cm 였으니까 결국은 플러스 7cm가 되겠네요. 그죠? 총 7cm가 한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자, 마이너스 1.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성 줄. 그래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가 양성자가 아니라 이제 전자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발사된다. 만약에 전자가 x가 12.0cm에 도달한다면 전자와 관련된 전기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얼마인가? 역시 똑같은 공식을 써서 우리가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지금 여기서 Q 지금 앞에 이 부분은 똑같죠? 위에 부분이랑. 그런데 전자의 전하량은 음전하죠, 전자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숫자 집어넣어서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데요. 부호가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늘어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점 A와 B 사이의 전위차는 전하 Q를 A에서 B로 이동할 때 전기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전하 Q로 나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공식을 보면 더 쉽겠죠. 자, 델타 B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전위차인데 이것은 전기 위치 에너지를 전하로 나눈 것이다. 즉 단위 전하당 전기 위치 에너지 변화다. 그것이 바로 전위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기장을 단위 전하당 힘으로 배웠죠. 그죠? 그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는요.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고 전하량의 단위가 쿨럼이기 때문에 줄 퍼 쿨럼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볼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위차는 스칼라 양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역시 단위 전하당 에너지도 역시 스칼라 양이 되겠죠. 자, 이 정의를 쓰면 지금 이건 이제 정의고요. 이 정의를 쓰면 균일한 전기장의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균일한 전기장이었을 경우에 델타 PE가 마이너스 QE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었죠. 따라서 델타 B는 마이너스 E 델타 X 이렇게 됩니다. Q 약분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E에 대해서 또 쓰면 어떻게 되죠? 전기장에 대해서 쓰면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V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실제로 이런 걸 풀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전공으로 올라가시면은 미분 방정식 같은 걸 풀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사실은 미분 방정식 식이 됩니다. D 대신에 델타 대신에 이제 D를 쓰면은 그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넘어가기 전에 전기장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럼이라고 배웠죠. 그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는 분모가 지금 볼트고 밑에는 미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볼트 퍼 미터라는 단위도 역시 전기장의 단위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로 뉴턴 퍼 쿨럼도 있지만은
볼트 퍼 미터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전위와 전기 위치 에너지 있는데, 자, 12V의 전위 차에서 50 마이크로쿨롬의 전하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일은 얼마인가? 자, 마이크로가 뭐죠? 10의 마이너스, 그렇죠, 6성, 그죠? 10의 마이너스 6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일은 얼마인가? 자, 이 일 구하면 델타 PE는 뭔가요? Q 델타 B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델타 B를 어떻게 정했나요? 단위 전하당 위치 에너지로 정했으니까 Q를 이쪽으로 분모에 있던 Q를 여기로 옮기면은 Q 델타 B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Q 곱하기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그죠?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볼트 12볼트. 그래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점 A에서 B로 50 밀리, 밀리는 또 뭐죠? 밀리는 바로 10의 마이너스 3성, 그죠? 1000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50밀리쿨롬의 전하를 옮기기 위해서 45줄의 일을 해야 한다. 전이차 델타 VAB는 얼마인가 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호가 있는데요. A에서 B로 갈 때 45줄의 일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자, 플러스 45줄이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플러스의 일을 해준다는 것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점의 위치 에너지가 A점의 위치 에너지보다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 델타 VAB는 얼마인가 했는데요. 델타 VAB는 뭐냐면 BA 빼기 BB입니다. 그래서 전위가 A가 오히려 B보다 낮죠. 그죠? 그래서 자, 델타 PEAB는 마이너스 45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45줄은 B점이 A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첨자가 BA로 바뀌어 있을 때는, 자, 이거일 경우에는 플러스 45줄이 맞지만 반대가 됐을 경우에 마이너스 45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그 나머지는 아주 쉽죠. 그래서 델타 VAB는 Q분의 델타 PE고 Q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쿨롬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줄 해서 계산하면 간단하죠. 마이너스 900볼트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점전하에 의한 전위와 전기 위치 에너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위는 전위차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라 전위 차이가 중요한데, 점전하의 경우에는 무한대에서의 위치를 전위가 0이 되도록 기준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B는 KER분의 Q. 자, 요거 우리가 전기장에 의한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 공식하고 대단히 유사한데요. 전기장은 제곱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제곱이 없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따로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외우기도 쉽고,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전기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제곱항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급격하게 변하고요. 전위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변하겠죠. 그 다음에 전위, 점전하에 의한 전위가 여기서도 역시 중첩의 원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전하에 의한 어느 한 점에서의 전위는 개개 전하에 의한 전위의 대수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위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 숫자로 더해주면 됩니다. 더 간단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점전하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하나는 양이고, 자, 얘는 양이고요. 얘는 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둘이 이제 똑같은 전하가 이제 있는 거죠. 얘가 플러스 Q면 얘는 마이너스 Q인데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데, 요거에 의한 전위를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요 공식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전하에 의한 전위. 자, 10의 마이너스 9성 쿨롬, 10의 마이너스 9성입니다. 쿨롬인 점전하로부터 0.75m 떨어진 점에서의 전위는 얼마인가? 0.75m니까 4분의 3m죠. 그죠? 그래서 이걸 쓰면은, 자, B는 K, R분의 Q니까, 자, K가 9 곱하기 10의 9성, 그리고 R이 4분의 3, 그리고 Q가 10의 마이너스 9성 쿨롬. 그러니까 계산하면 간단하게 12V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점전하에 의한 전기 위치 에너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 그림에서 A 그림을 보시면은 Q1에 의해서 R만큼 떨어진 요점 P에서의 전위가 어떻게 되나요? B1은 R분의 KQ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P 자리에 Q2를 갖다 놓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Q2를 갖다 놓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지금 Q2를 가속도 없이 무한대에서, 왜 무한대에서 가져오나요? 무한대에서 전위가 0으로 우리가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점 P까지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은 Q2 곱하기 B1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곱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KR12분의 Q1, Q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점전화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전화 Q2를 가져오는데 요 일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Q1, Q2가 만약에 부호가 같으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양이 되고 반대 부호인 경우에는 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부호라는 것은 반발을 한다는 의미죠. 그 반발력을 이겨내고 가져오려면 양의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도 역시 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중첩의 원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가 3개 이상의 점전하로 이루어진 개의 위치 에너지는 각 쌍을 우리가 계산해서 대수적으로 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Q1을 갖다 놓는 빈 공간인데 Q1을 갖다 놓는 데는 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힘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Q1이 있는데 Q2를 갖다 놓는 데는 요만큼의 일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Q1과 Q2가 있는데 Q3를 갖다 놓는 데는 Q1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Q2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니까 항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항이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Q1이 있을 때 Q3를 갖다 놓는데 필요한 에너지고 얘는 Q2가 있을 때 Q3를 갖다 놓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첩의 원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무한대에서 이 마이크로 쿨롬의 세 점전하를 가져와서 서로 3cm 간격으로 떨어뜨려 놓아 정삼각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전하 분포를 만들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얼마인가? 자, 먼저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성이라는 거는 지금쯤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나왔던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3개니까 항이 이제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구하면 되는데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R12, R13, R23가 다 3cm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지금 요 항만 숫자를 집어넣어 썼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항이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어렵지 않게 3.6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도체하고 우리가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전된 도체 위 모든 점에서의 전위인데, 자, 전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W는 어떤 A점에서 B점까지 움직여 가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력에 의해서 일을 하면은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 변화의 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자, 지금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제 도체 표면에서 보면은 도체 표면에 모든 알짜 전하가 다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도체 표면에서 전기장과 도체 표면은 수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은, 자, A에서 B로 이동할 때 각 위치에서 전기장이 변위에 항상 수직이죠. 따라서 전기장에 의해서 한 일은 0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일이 0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변화 도 0이고, 따라서 전위의 변화, 즉 전위차도 0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위차가 0이라는 의미는 전위가 0이라는 게 아니라 A점에서의 전위와 B점에서의 전위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A점과 B점의 전위가 같으니까 여기서 도체 표면 내에서의 모든 점에서의 전위가 같다라는 의미죠. 그죠? 따라서 지금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있는 대전된 도체 표면은 등전위면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전위면은 전위가 같다, 등이라는 게 같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전위가 같은 면, 그래서 전위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면이다 이거죠. 그래서 도체의 표면은 등전위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체의 표면도 등전위면이지만은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없죠. 그래서 A에서 만약에 B점이 여기라면은 여기서 A에서 B로 옮겨가는데도 역시 1이 0입니다. 따라서 델타 B도 0이죠. 그래서 도체 전체가 사실은 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전이면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을 해보면은, 등전이면이라는 것은 모든 점들이 같은 전위에 있는 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전위면 상임의의 두 점 사이의 전위차가 0이다. 그죠? 그게 등전위면의 기본적인 정의죠. 그죠? 그래서 등전위면 위에서 전하를 이동하는 데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전위면의 모든 점에서 전기장은 표면의 수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을 보면은 점전 하나가 있을 때 전기력선은 지금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지만은 등전위는 이렇게 원 모양을 가집니다. 그래서 등전위면과 전기력선은 항상 수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쌍극자,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쌍극자인데, 여기에서도 전기장선, 전기력선은 이런 모양이지만은 등전이면은 여기에 파란 점선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장과 등전이면하고 항상 수직하게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양전하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밖으로 뻗어 나가고요. 그래서 전기장과 등전이면 항상 수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등고선이 지금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냐면 이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같은 높이로 자른 걸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쪽 변에서 이제 좀 더 촘촘하게 보이죠. 위에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촘촘하게 보이고, 여기서는 이제 대충 넓게 멀리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등전이면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촘촘하게 모여 있는 요 점에서는 여기죠, 위에 여기서 경사가 훨씬 더 가파르고요. 여기서는 경사가 아주 완만합니다. 그 말은 전기장의 크기가 이 부분에서 윗부분에서 이제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등전이면이 더 빽빽하게 모여있는 등고선이 밀집한 곳에서 전기장이 더 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과 등전이면 항상 수직이다, 뭐 이건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염두에 두고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전기력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촘촘해지는 전기장이 있다. 각 지점 A, B, C를 전위가 큰 곳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죠. 그랬습니다. 자, 전기력선을 따라가면서 전위가 커지나요? 줄어드나요? 그렇죠. 전기력선을 따라가면서 전기장이 이 방향인데 이 방향을 따라가면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위도 낮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점에 비해서 A점이 전위가 더 높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B점 보면 B점과 A점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더 촘촘해지기 때문에 등전이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어디 B가 A보다 더 높은 전위를 가지는 점에 있죠. 그래서 BB가 가장 높고 BA, BC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전기 위치 에너지를 배웠는데요. 자, 균일한 전기장의 경우에 보면은 델타 P가 결국 마이너스 W AB, 그러니까 전기장이 한 일, 그래서 마이너스 QE 델타 X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위는 어떻게 정의됐나요? 그렇죠? 단위 전하당 전기 위치 에너지로 이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위는 볼트 퍼 미터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단위가 이 단위가 아니고 이거는 잘못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전기장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단위는 볼트였고요. 자, 그 다음에 점전화에 의한 전위 공식이 간단했죠, 그죠? B는 K R분의 Q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점전화에 의한 전기 위치 에너지 어떻게 전기 위치 에너지는 QE 곱하기 B1이었으니까 우리가 R12분의 K R12분의 Q1 Q2 이런 식으로 이제 됐죠. 그래서 이건 이제 두 점전화 사이에 두 점전화에 의한 전기 위치 에너지고 3개 이상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3개일 때 이렇게 돼 있고 4개라면 항이 6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씩 더 볼 때마다 항수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했던 등전이면이 있었습니다. 그죠? 등전이면은 등전이면상 임의의 두 점 사이의 전위차가 0이기 때문에 등전이면 위에서는 전하를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는데 일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전이면의 모든 점에서 전기장은 표면의 수직이다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전기 위치 에너지와 전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